2025년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과 주요 거래처 인사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행사장에서 곧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상 위에서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옆에는 27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 바로 그의 비서 한서연이 서 있었죠. 그녀는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30년을 함께한 정식 부인 윤미선은 구석진 자리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소류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신입 비서 한서연 씨,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가!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여자가 이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회장님.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수십 장의 문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한서연과의 불륜 증거 사진들,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복수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윤미선은 24살의 강태준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강태준은 이제 막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신임 회장이었죠.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미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미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미선에게 화풀이를 했죠. 두 번째 해에는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 해에 아들 강민준이 태어났을 때 미선은 이제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선을 더욱 무시했죠. 너는 이제 애 낳는 기계 역할 끝났으니까 조용히 있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집 여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미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태준이 새로운 비서를 채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미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서연이라는 27세 여자가 나타나면서 미선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한서연은 명문대를 졸업한 똑똑하고 야망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회장을 노렸죠. 완벽한 외모, 지적인 대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 강태준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태준이 한서연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미선아, 서연이가 오늘 늦어서 그냥 여기서 자고 가기로 했어. 객실 하나 준비해놔. 여보, 이게 무슨... 뭐가 문제야?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집에 보낼 수 없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방이나 준비해.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 재운다는 것. 이것이 바로 30년 결혼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서연이 잠옷차림으로 주방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행동했죠. 아, 사모님,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설탕은 빼고요. 그리고 과일도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회장님은 아침에 꼭 신선한 과일을 드셔야 하거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나이 드시니까 아침에 부으시나 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더 좋아지는데 말이죠.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한서연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2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그는 2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한서연이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미선은 부엌에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오, 민준이 왔구나. 서연이 알지? 우리 회사 비서.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사는 집이고요. 직원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 자식이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내 집에 내가 누구를 데려오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민준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보자 하는. 닥치세요. 당신한테만 한 거 아닙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아들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민주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윤미선은 그저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윤미선은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본인 강태준은 본인의 모든 재산과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한서연에게 상속한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겐 단 한 푼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에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폭언과 폭력을 참아가며 무시와 모욕을 견디며 다른 여자들과의 불륜을 묵린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의 끝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마저 버리고 1년도 안 된 젊은 여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니.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절대로. 그날 밤 윤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남편과 그의 애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여자답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미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녀는 먼저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민준은 어머니가 건넨 유언장 사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준비해온 회사 경영권이 그리고 어머니가 받아야 할 재산이 모두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우리 회사에 온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준다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응해야 해. 제대로. 완벽하게. 윤미선은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강태준의 비자금과 회계 부정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회장 부인으로 살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회사 내부의 부정,
비자금 조성, 횡령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옛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는 대학 동창 이지영이었죠. 지영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아, 네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 팀을 꾸릴게. 두 번째, 한서연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민주는 사설탕정을 고용했고 3주 만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서연은 대학 시절 유부남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그녀의 교수였고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이용해 학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도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 빠르게 승진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처음부터 남자들을 이용해 성공 계단을 밟아온 여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강태준의 회계 부정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미선은 30년 동안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며 그가 어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이 한서연과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미선은 움직였습니다. 서재의 금고를 열고 수십 년간 쌓인 비자금 조성 증거들을 모두 복사했죠.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비자금 계좌 내역, 뇌물수수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증거들이면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 그리고 미선은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3개월 후에 열릴 회사 창립 45주년 기념식. 모든 임직원과 거래처, 언론이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미선과 민주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서연이 회장실에서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려고 했던 증거. 강태준이 그녀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한 내역. 둘이 회사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선은 더욱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한서연이 강태준을 조종해 유언장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미선을 집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정식으로 회장과 재혼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우연히 한서연과 강태준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슬슬 사모님하고 정리하셔야죠. 제가 정식 부인이 되어야 제대로 된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래서요? 30년 동안 오빠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저는 오빠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 늙고 시든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요. 미선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완전한 냉정함. 이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야겠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대한그룹 창립 45주년 기념식.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가 대한그룹의 화려한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죠. 강태준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죠.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마치 퍼스트레이즈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반면 윤미선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그룹은 지난 45년 동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아들 민준이 함께 서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서연 비서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배려가!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여자가 이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회장님. 아니, 강태준 씨. 미선은 단상으로 벌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죠. 미선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미선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아내, 아니, 곧 전처가 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모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넌 닥치고 있어.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선은 서류 봉투를 열고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태준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죠. 먼저 강태준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00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렸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자금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강태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제가 감히 뭘 하지 못하겠어요. 30년 동안 당신의 폭력과 모욕을 견뎌온 여자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게 이상한가요? 미선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태준과 한서연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과 한서연 비서의 불륜 증거입니다. 호텔 출입기로, 해외여행 사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입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어요. 업무상 필요? 우리 집 침실에서 찍은 사진이 업무상 필요했다는 겁니까?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실에서 포옹하는 모습, 해외 리조트에서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미선의 집 거실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선용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태준의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3개월 전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그리고 28년간 키운 친아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비서 한서연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강태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뺨을 맞고 물건에 맞고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받을 대가입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한 여자로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하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 순간 미선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서연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녀는 대학 시절 기혼인 교수와 스캔들을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남자들을 이용해 성공계단을 밟아온 여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여기 모든 증거가 있는데? 대학 징계 기록, 이전 직장 내부 문서,
증인 진술까지.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두 다 밝혀졌어. 한서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가 휘청거렸죠. 강태준은 한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서연 씨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파려고 했던 증거입니다. 그녀는 회장님을 이용해서 회사 정보를 빼돌렸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스크린에는 한서연이 경쟁사 임원과 만나는 사진, 기밀 문서를 USB에 복사하는 CCTV 영상, 그리고 거액의 송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한서연 씨, 당신은 처음부터 회장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유언장을 고치게 하고 회사를 손에 넣고 그 다음에는 기밀을 팔아 더 큰 돈을 챙기려 했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멈춰서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한 여자를 절대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3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의 박수가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과의 이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모든 것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당신이 날 고소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한그룹 회장이야. 알죠. 아니, 알았죠. 이제 당신은 곧 감옥에 갈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세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서연 씨, 당신도 산업 스파이 및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참석자들은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선아, 제발 이러지 마. 회장님, 저는 어떡하라고요? 강태준과 한서연은 동시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준과 한서연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은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한때 재기의 거물이었던 남자와 야망으로 가득했던 젊은 여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미선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해방감이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구나, 민준아. 정말로 끝났어.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고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고 SNS에는 윤미선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여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태준의 비리가 전면적으로 수사되었고 그가 빼돌린 500억 원의 비자금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횡령, 배임, 탈세 등 총 15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선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강태준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남재가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은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한서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그녀의 과거가 모두 밝혀지면서 어떤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그녀는 결국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손에 넣을 뻔했던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반면 윤미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그녀는 재산의 70%를 받았고 강태준이 빼돌렸던 비자금도 회수되어 정당한 몫을 받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하지만 미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눌러왔던 굴레에서 벗어난 것, 더 이상 폭력과 모욕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미선은 아들 민준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그래, 민준아. 엄마가 이제야 살 것 같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야.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네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복수할 수 있었던 거야. 민주는 아버지의 구속 후 대한그룹의 임시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했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미선은 받은 재산의 일부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이제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견디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선의 강연을 들은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10년 동안 남편의 폭력을 견뎌왔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미선의 재단은 수백 명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지원, 쉼터 제공, 심리 상담,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미선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미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죠. 어느 봄날, 미선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립쬐고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30년은 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순간 민준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오늘 제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정말? 민준아,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미선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경쾌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한편 교도소에 있는 강태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것을, 젊은 여자에게 현혹되어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은 교도소 면회실에서 미선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후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미선아, 나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줘.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강태준 씨, 저는 당신에게 30년을 줬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당신 없이. 미선아,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저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이제 저도 저 없이 당신이 잘 사는 걸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태준 씨. 미선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강태준의 절규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윤미선은 성공한 사회운동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그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했으며 회사도 성공적으로 경영했습니다. 그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너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는 그저 네가 그 좋은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준 것뿐이야. 어느 저녁, 미선은 재단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줬어. 미선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참았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미선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54세에 찾은 자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